100년 된 목조주택의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고 화려하지도 않고 살균된 집도 없다. 내가 여기서 버섯을 키울 수 있다면 당신도 당신이 있는 곳에서 버섯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다락방에서 하지 않고 지하실에서 합니다. 자, 내가 보여줄게. 제 이름은 패트릭 베일즈입니다. 나는 버섯을 기르는 것을 좋아하고 당신이 버섯을 키우는 것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요, 정말로 저는 온라인 상점에서 몇 년 동안 버섯 키트를 만들고 판매해 왔습니다. mushrommanoftdoting.com 재미있는 시간, 성공 및 수천 명이 만족한 고객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 발표는 집에서도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은 매우 노동 집약적이고 다른 방법은 먼지가 많으며 또 다른 방법은 적고 무거워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조건에서도 저에게 적합하고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오염률로 버섯 블록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된 재배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 오래된 집의 벽, 천장, 바닥 공간에 100년 이상의 집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모든 것을 청소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오염으로 원하는 만큼 버섯 키트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움직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점에서 멸균을 유지하는 간단한 기술이 중요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섯은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며 각 유형의 균류는 특정 환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나무 안에서 자라는 곰팡이는 외부 경쟁자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며 나무는 살아있는 동안 물을 흡수하고 죽은 후에도 자연적으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분과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실내 버섯 재배는 일반적으로 버섯의 자연 환경에 비해 영양가가 높은 기질 혼합물로 시작합니다. 나무 안에는 곰팡이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영양분이 있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버섯이 전체 수명 주기를 짧은 시간 안에 완료하고 우리를 위해 많은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제공할 것입니다. 버섯 재배자는 버섯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야생 환경을 복제할 수 없지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종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열과 압력을 사용하여 재배 배지를 살균함으로써 다른 모든 미생물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경쟁을 피하는 한편, 버섯이 자연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품 공급원보다 영양가가 높은 멸균된 곡물과 화렵수, 톱밥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버섯은 야생에서 몇 년이 걸리는 것과 달리 빠르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스타일의 버섯 재배에 두 가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멸균된 환경에서 백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버섯은 자유롭게 자라며 수명주기의 해당 부분에서 오염물질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간섭받지 않고 결실 단계에 도달합니다. 둘째, 무겁고 군락화된 스폰 재료를 가져와서 더 많은 양의 기판 재료와 혼합해야 하는 야외 절차를 사용하는 대신 다시 포장한 후 식민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듭니다. 다른 용기에 넣으면 모든 단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방 안에서 자라며 블록을 섞고 조리하고 접종한 후 직접 열매를 맺으면 많은 육체 노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버섯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다른 재배 방법에 비해 발견한 두 가지 뚜렷한 이점은 첫째, 당신이 있는 공간의 유형이나 그러한 유형의 건조 저장에 대한 위생 상태에 관계없이 식민지 수명주기 동안 매우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버섯 블록을 많이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버섯 기질 만들기. 우리가 검토할 버섯 기질 레시피는 간단하게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냥 5050의 50입니다. 그것은 50%의 전곡물, 50%의 경장나무 톱밥, 그리고 같은 양의 물입니다. 이제 저는 통귀리, 통밀, 통오밀 열매를 똑같이 성공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것으로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침엽수가 아닌 화렵수 톱밥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일부 종은 단단한 나무에서 더 잘 자랍니다. 또한 소나무와 침엽수에 있는 침엽수 수지 추출 화합물 중 일부가 버섯의 자실체로 올라가 먹을 때 약간의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단한 나무를 고수하십시오. 버섯 재배 레시피는 온라인에서 작은 것부터 큰 크기까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블록 자체를 조립하고 요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블록에서 직접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고 풍부한 재배 배지가 필요합니다. 이 재배 레시피는 나무, 곡물, 물의 3가지 재료만 사용합니다. 내가 선택한 곡물은 통오트밀이지만 통곡물 라인은 더 많이 구할 수 있다면 똑같이 유용합니다. 오트밀은 버섯에게 좋은 음식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으깬 귀리가 아닌 전체 귀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체 귀리는 작은 씨앗처럼 보이며 정확히 작은 씨앗입니다. 으깬 귀리는 그냥 전체 귀리를 납작하게 부순 것일 뿐이며 오트밀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끈적끈적한 밀도와 혼합물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섯 재배에 대한 일관성이 좋지 않습니다. 버섯 재배에는 통곡물 귀리를 사용하십시오. 항상 단단한 나무 톱밥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침엽수는 나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추출물과 수지가 있는 침엽수림을 가져오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용기에 있는 마른 내용물을 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칠게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약간 먼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절차 중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와 곡물 먼지는 확실히 폐에 좋지 않습니다. 마른 재료를 가방에 옮깁니다. 무게만큼 같은 양의 물을 넣으십시오. 작은 가방의 경우 다른 큰 용기에 세워두면 물을 붓기가 더 쉬워지며 물을 붓는 동안 상단을 접어 열어두면 편합니다. 여기 더 큰 가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을 흔들어 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큰 가방과 잘 어울립니다. 그런 다음 같은 양의 물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몇 시간 동안 쉬게 놔두세요. 가방을 조립한 후 2시간을 기다린 후 가방 내부의 내용물을 손으로 섞어줍니다. 그때쯤이면 물이 톱밥 펠릿과 곡물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 매체 내부에 큰 틈과 공기 포집 없이 재료를 더 균질한 제품으로 혼합할 수 있습니다.
톱밥 골재에 곡물 분진을 섞으면 어그레게이트가 더욱 쉽게 식민화됩니다. 이 곡물은 헹굴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물을 압축하고 필요하면 가방 내부를 조금 닦아주세요. 가방 안의 재료가 가방 측면에 달라붙은 경우 종이 타월을 사용하여 아래쪽으로 눌러주세요. 열밀봉에 톱밥이나 곡물이 묻거나 먼지가 너무 많으면 제대로 밀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열밀봉을 만들 때 좋은 깨끗한 가방이 필요합니다. 일단 템프 아래로 내려가면 가방에서 약간의 공기를 누르고 평평하게 접은 다음 계속해서 상단을 접습니다. 나는 보통 4-5번 접는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빨래 집게로 꼬집습니다. 나는 나무로 된 봄 빨래 집게를 사용합니다. 이 나무로 만든 빨개 집게는 실제로 압력솥을 여러 번 통과했습니다. 나는 그냥 작은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하고 공기 구멍을 뚫어놓아 저절로 건조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빨래 집게가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방을 작업할 때 필터를 만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필터는 그 가방의 섬세한 기능입니다. 작업을 할 때 필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필터를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물건들을 눌러서 밀어넣은 후에 가방을 모아 윗부분을 4-5번 접고 빨래 집게로 꼬집어 닫으세요. 압력솥으로 살균. 성공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성장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블록 내부에는 우리가 도입하려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포자, 곰팡이, 박테리아가 있는 야생 곰팡이 및 기타 버섯 포식자가 성장에 침투하여 회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무결성을 망치려는 경쟁이 많이 있습니다. 압력솥을 사용하여 살균을 달성하기 위해 열과 압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기질을 멸균한 후 버섯이 자라는 재료인 기질에 곰팡이를 도입하여 완전히 식민지화한 후에야 블록 전체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이 완전히 식민지화되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종의 종류에 따라 열매 맺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전기 압력솥을 사용하겠습니다. 전기밥솥이 있든 스토브 상단 밥솥이 있든 항상 용기 바닥과 가방 자체 사이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넣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압력솥에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작은 격자가 있습니다. 약간의 물을 넣으십시오. 보통 그것은 약 파인트에서 파인트 반입니다. 뚜껑을 닫을 때 압력솥의 포트가 내용물과 제대로 정렬되고 어떤 식으로든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가방이 밑에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뚜껑. 그것은 좋은 밀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더 저렴한 전기 압력솥은 제곱인치당 약 10파운드 또는 11파운드의 압력만 가해지므로 오랫동안 요리해야 합니다.
살균에 필요한 시간은 사용 중인 압력솥의 압력에 따라 다릅니다. 압력솥이 1호 psi 압력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 열이 버섯 기질 덩어리의 중앙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최소 2시간 30분, 가능한 경우 30분 동안 요리해야 합니다. 압력솥이 10, 11psi 압력까지 올라가면 제곱인치당 파운드 psi이므로 살균을 위해 최소 10시간 동안 요리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쿡탑 밥솥이 더 효율적입니다. 평방인치당 15파운드에 달하는 훌륭한 쿡탑 압력솥과 압력통이 많이 있어 실제로 조리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평방인치당 10에서 11파운드에서 약 10시간 동안 요리해야 합니다. 내 곡물과 톱밥에서 완전한 살균을 달성하십시오. 평방인치당 15파운드에 달하는 다른 밥솥을 사용하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압력 용기가 완전히 가압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시간을 추정할 때 약 30분 정도 더 해야 합니다. 압력솥 내용물이 식은 후 몇 시간이 지나야 들어가서 방금 요리한 것을 꺼내십시오. 이 블록의 바닥은 젖어 있으므로 물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표면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버섯 기질이 100% 멸균되었는지 테스트하려면 한 블록을 선반에 그대로 놓고 3주간 방치합니다. 만약 그동안 곰팡이가 생기면 기질이 처음에 충분히 멸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섯 성장의 모든 단계는 이와 같이 시간 테스트를 거쳤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를 위해 히트실러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임팩트 코퍼레이션 히트실러 모델 IPK305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에서 5mm 위 발열체가 이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더 얇은 요소도 작동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빨래 집게를 제거하고 마지막 접을 때까지 가방목에 접힌 부분을 뒤로 젖히는 것입니다. 나는 보통 마지막 접힌 부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충분히 뒤로 굴린 다음 계속해서 그것을 고정합니다. 강한 압력으로 10초 동안 밀봉합니다. 몇 초 동안 손을 뗍니다. 자, 이것은 히트실러 장면 1, 테이크 1, 액션입니다. 열실러를 클램프 다운하면 갑자기 열과 전기가 발생하여 배기 플라스틱을 즉시 융합하여 완전한 밀봉을 만듭니다. 실 넘버 1. 삭감. 훌륭한. 잘했어. 훌륭한 첫 번째 인장이었다.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 작업을 2번 더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으로 버섯을 재배할 수 있다. 우리가 할 가방 조작 중 일부는 밀봉에 약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고 적절하게 밀봉된 가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2번 더 조심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 시점이 지나면 우리는 잘 갈 것입니다. 다시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행동. 다시 한번 열과 전기가 폭발했다. 우리는 히트실러를 단단히 눌러 용접부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10초 후에 손을 뗍니다. 삭감. 좋아, 2번째 봉인에 잘했어. 처음과 똑같이 8초에서 10초 정도 열을 내뿜어서 그 물건을 영원히 봉인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몇 초 동안 시켰으니 이제 다시 뛰어들겠습니다. 준비된 행동. 열밀봉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감하지 마세요. 잘했어. 이제 실백이 완전히 밀봉되었습니다.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던지려고 하는 모든 조작에 대해 이제 특히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버섯 조작의 열정으로 인해 봉인을 강하게 날려버리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봉지 밀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을 확인하고 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다른 실을 위해 열실러 아래에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가방 상단에서 시작하여 가방을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에 놓고 내용물을 부드럽게 부수고 함께 섞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방 자체를 무리하게 다루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열 직후 따뜻할 때 조금 더 유연합니다. 가방이 차가울 경우 측면이 조금 더 부서지기 쉽고 균열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버섯 재배 가방의 몇 가지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터 패치입니다. 필터 패치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산소가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버섯이 쉽게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버섯은 우리처럼 숨을 쉬며 이러한 종류의 산소가 없으면 번성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섬세합니다. 가방을 다룰 때 가능한 한 무거운 힘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쥐어짜지 말고 누르지 말고 그냥 이리저리 움직이고 무시하세요. 둘째, 가방 바닥에는 거싯이 있습니다. 이제 거싯은 이 평평하고 속이 빈 플라스틱 조각이 실제 튜브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글쎄, 가방의 약점은 마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방이 밥솥에서 나올 때 거싯을 너무 많이 구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거싯이 꺾이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너무 세게 짜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부드럽게 가방을 끝까지 올라가며 그 부분에서 기판을 부드럽게 당겨 조금 부서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밀봉을 깨뜨려 누출을 일으키고 오염이 들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짜지 않는 것입니다. 가방을 조작할 때 필터 패치를 피하고 내용물을 섞을 때 부드럽게 부수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방을 뒤집은 후 바닥까지 올라갈 때 목표는 내용물을 섞는 것입니다. 가방 바닥에도 따라서 그것을 부수고 내용물이 떨어져 버섯 기질의 주요 덩어리에 합류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주름 부위 주변을 부드럽게 작업하여 그 주변의 물건도 섞이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섞이면 다시 뒤집고 버섯 기질을 다시 아래로 작업합니다. 가방을 꽉 쥐고 탬핑하고 보듯이 아래로 작업하면 해당 기판을 다시 가방 바닥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젖은 기질이 필터에 닿으면 습기가 필터 패치에 침투하여 곰팡이가 자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터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관을 위해 항상 필터 패치를 젖은 기판에서 멀리 떨어뜨려 보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음 세그먼트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은 약간 지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위해 이 가방을 2번 밀봉하겠습니다. 그래도 3개의 완전한 밀봉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방을 분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앞뒤로 굴려서 작업 중인 표면에 부드럽게 부딪힙니다. 와, 나 좀 봐. 실생활에서는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저는 몇 가지 다른 크기와 몇 가지 다른 유형의 가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 가방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버섯 재배 가방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많은 온라인 소매점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방 바닥까지 올라가 클리트의 내용물을 부드럽게 치우고 섞은 다음 모든 것을 다시 밟습니다.
잘했어요.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농담입니다. 이제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각 인장에 대해 10초의 시간을 줍니다. 밀봉하는데 10초가 걸린 다음 식히기 위해 몇 초 동안 들어 올린 다음 다시 10초 동안 밀봉합니다. 그리고 이 더 큰 가방의 경우에도 개념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구부리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내용물을 부드럽게 부수고 혼합하면서 그 주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터 패치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방의 바닥을 치우고 거기에 내용물을 섞을 것입니다. 그 가방에 좋은 봉인이 있어서 다행이지, 응? 그런 다음 필터 패치를 피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가볍게 눌러줄 것입니다. 자, 그럼 버섯 접종에 필요한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이 타월, 가위, 좋은 날카로운 것을 얻으십시오. 연구 마커, 무엇이든 쓸 수 있는 좋은 것을 얻으십시오. 이소프로필 알코올, 그러나 어떤 종류를 사야 합니까? 그들은 가게에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70%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구하거나 91%의 약간의 물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커피컵, 스펀지, 좋고 깨끗하고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스펀지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스펀지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카드 같은 것처럼 보이도록 밸류팩에 넣었습니다. 저기, 봤지? 스펀지입니다. 스펀지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70%의 알코올만 사용하십시오. 테이프, 너무 끈적거리기 때문에 방수포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액체 배양 균사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기 쉽고 소량의 액체 배양 균사체를 엄청난 양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액체 배양 항아리는 거기에 넣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다른 판매자로부터 온라인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액체 배양 주사기에 약간의 균사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멸균 기술을 사용하여 주입포트에 주입합니다. 기본적으로 균사체가 항아리 안에서 자라는 것을 지켜본 다음 수백 배로 팽창하는 것이 최종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앞에는 노루궁뎅이 버섯 항아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핑크굴을 양식할 수 있습니다. 푸른 굴과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액체 배양 항아리를 사용하는 것은 선반에 있는 항아리에서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균주의 곰팡이 라이브러리를 유지하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주사기 팁. 16 또는 18 게이지 주사기 팁을 찾으십시오. 곰팡이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주사기 팁이 거기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루어 잠금 팁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No changes needed. 주사기 팁은 개봉할 때까지 상자에서 꺼내자마자 멸균 상태입니다. 곰팡이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16 또는 18 게이지 주사기 팁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주사기와 주사기 팁에서 루어 잠금 장치를 찾습니다. 그들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자신을 찌르지 마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도구인지 이야기하기에 좋은 시기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최고의 도구입니다. 균사체에 관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연필과 같습니다. 주사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처음에는 약간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팁이 날카로울 수 있지만 조심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사기는 우리가 꽤 놀라운 버섯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창조 도구입니다. 이 주사기 중 하나를 사용하여 버섯 블록을 접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거의 모든 종에서 버섯 스폰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멸균된 환경에서 재료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자라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블록에서 직접 버섯을 생산하려면 자연 서식지의 나무에서 직접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려진 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몇 가지 길이의 테이프를 얹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가방에 넣을 주사 부위를 가리기 위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것을 자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테이블을 따라 스트립을 테이프로 붙이는 것으로 시작한 다음 스트립을 작은 사각형으로 자르고 작은 사각형은 구멍을 덮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앞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스펀지를 얻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커피컵에 직접 잘라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치워두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보관합니다. 좋아. 우리는 70%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잡고 약 1인치 상당의 알코올을 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사기의 일부를 헹굴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미 멸균 상태이므로 실제로 헹굴 필요가 없지만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플런저를 주사기 내부에 다시 넣을 때 약간의 알코올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오염물질을 가두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액체 배양 균사체를 주입하거나 빼내면 오염물질이 고무실을 통해 유입됩니다. 주사기 팁을 준비하고 알코올로 빠르게 헹구고 주사기 노즐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다음 루어 잠금 장치로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작은 스펀지를 꽂아 사용할 것이고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스펀지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합니까? 곰팡이를 죽이지 않고 곰팡이를 죽이지 않으며 곰팡이를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주사가 가방 표면의 주변 곰팡이 또는 그 주변의 공기에 의해 넘쳐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의 포자에 의해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펀지를 제자리에 놓으면 실제로 주사 전후에 바늘을 빼낼 수 있는 보호 장벽을 제공하여 알코올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한 완전히 깨끗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항아리에서 액체 균사체를 꺼내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주사구를 청소하고 철수를 진행하겠습니다. 균사체를 포트에서 빼내기 위해 때로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균사체는 자연적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지만 몇 번 소용돌이 치면 일반적으로 주사를 맞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분해됩니다. 교반 막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교반 막대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며 그 아래에 자석 교반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약간의 비용이 들고 나는 일종의 낮은 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반기 없이 내 것을 실행하고 때때로 항아리를 소용돌이 치게 하여 깨뜨립니다. 균사체. 자, 이제 액체 배양 주사기를 준비했으니 200에 있는 주입 포트를 청소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코올을 짜낸 다음 바늘을 넣고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는 바늘을 스펀지 블록으로 빼내고 당겨 빼냅니다. 접종 포트는 바늘이 떠난 후 밀봉되어 들어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방에 혼합물을 주고 그 액체 배양액의 일부를 안쪽에 분산시키고 우리는 그것을 따로 떼어 놓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뭘까요? 각 가방에 실제로 무엇을 넣었는지 표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종의 이름을 쓴 다음 접종 날짜를 적어 내가 하는 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제 다시 주사를 맞을 준비를 합시다. 주사기를 조금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사기를 헹군 후 사용한 알코올을 버린 다음 신선한 알코올을 얻을 것입니다. 알코올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염물질을 피하는 열쇠입니다. 좋아. 나는 조금 헹구고 바닥 배수구가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헹굼 알코올을 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꽤 편리했습니다. 양동이나 작은 유리잔을 사용하여 헹굼 알코올을 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 우리는 계속해서 항아리에 주입 포트를 닫고 또 다른 인출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루궁뎅이 버섯을 사용합니다. 주사기를 사용 사이에 여러 번 헹구면 교차 오염 없이 다양한 유형의 곰팡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액체 배양 균사체를 한 번 더 복용하고 플런저를 부드럽게 뒤로 작업합니다. 주사기의 배럴을 3개 짜서 뒤틀리지 않고 똑바로 유지합니다. 됐어요.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전체 주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접종합시다. 잠깐만요. 이건 접종 포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사실 저는 분명히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럼 접종 포트가 없는 봉투에 접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베개 주입 포트가 있을 때 비용이 2배 더 많이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제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입 포트는 있으면 좋은 기능이며 오해하지 말고 작업 속도를 약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능에 대해 2배의 비용이 드는 반면 우리가 하려는 방식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테이프를 사용할 것이고 주사 부위에 테이프를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사를 놓을 장소에서 직접 가방을 청소할 것입니다. 테이프를 준비하고 스펀지 끝을 표면에 대고 밀어 넣고 과도한 알코올을 방출하기 전에 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바늘 끝을 집어넣으십시오. 주사가 완료되면 바늘 끝을 빼고 동시에 테이프를 아래로 내리면서 스폰지 블록을 가방 표면에 가깝게 눌러서 알코올을 제거합니다. 그 후 바늘을 가방에 꽂습니다. 저는 테이프가 기판에 닿지 않는 가방 상단의 주입 지점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테이프 자체에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으며 테이프가 기판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약간 섞은 후에 그것은 실제로 다소 선택사항이며 우리는 그것을 다시 탬핑하고 다른 주입을 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가방을 청소하고 테이프를 제자리에 붙이고 스펀지를 대고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를 놓기 직전에 스펀지를 짜내야 합니다.
그러면 과도한 알코올이 방출되고 과도한 알코올이 실수로 주입구멍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알코올이 문제를 일으키는 야생포자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야생포자를 직접 죽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야생포자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염유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버섯 키트를 만든 후 보관하려면 선반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필터 패치를 통해 곰팡이가 기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가습, 환기 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버섯 블록 결실. 이 노루궁뎅이 버섯 블록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식민지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노루궁뎅이 버섯의 공격적인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식민지화가 완료되기 전에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그들이 성숙할 시간을 허용하여 가방 안에 바로 과일을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방이 완전히 열리면 곰팡이가 자라서 가방 상단을 밀어 엽니다. 그러나 곰팡이가 필터 패치를 통해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곰팡이가 건조해지고 가방 안에 다시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봉지 안에서 버섯을 키우는 것이 좋지만 필터 패치를 통해 자라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노루궁뎅이 버섯의 열매를 겉으로 내밀기 위해서는 나는 아마 이것이 조금 더 식민지화되도록 내버려둘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런 다음 상단을 아래로 접고 가방을 깨끗이 닦고 약 5인치 정도 자른 다음 가습 장소에 놓습니다. 곰팡이는 공기와 습도를 감지하고 며칠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갈기버섯은 일반적으로 슬릿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조건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약 4TILD-26일이 걸립니다. 그 시점 이후에 눈에 띄게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버섯 자체는 완전히 형성되는데 약 2주가 걸립니다. 케이싱층 재료의 준비. 케이싱 재료는 이미 식민지가 된 버섯 플롯의 상단에 추가되는 비영양 재료층입니다. 왕굴이나 와인캡 버섯과 같은 일부 버섯종에는 필요하며 나미코나 밤과 같은 다른 버섯은 그것을 선호하고 가지고 있을 때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50% 버미큘라이트와 50% 피트모스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본질적으로 영양가가 없는 내용물은 수분을 유지하는 데 탁월하며 버섯 곰팡이가 케이싱으로 자라서 버섯이 싹을 틔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공성이고 공기가 통합니다. 60% 이상의 물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 건조한 성분들은 매우 건조하며 사실 약간의 소수성을 띠고 있어 물을 쉽게 흡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에 조금씩 물을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방 안에서 혼합물을 섞어주세요. 가방 벽을 통해 조금씩 눌러주시고 물을 조금씩 더해서 다시 섞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짜지 않는 한 물이 나오지 않도록 테스트하십시오. 요리한 후 케이싱이 너무 젖었다면 언제든지 가방을 약간 거꾸로 뒤집어 짜서 케이싱 위에 올려놓기 전에 약간의 물이 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케이싱층이 준비되면 아마도 목초가 필요할 것입니다. 작업 단위에 따라 최소 24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요리할 준비가 되기 전에 상당히 건조하여 가방을 젤로 만들고 꽤 펑키합니다. 그러나 이 닦기는 오븐에서 가볍게 이루어집니다. 측면은 탈지가 줄어들고 크림이 식을 때까지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용도에 따라 저온 살균될 수 있습니다. 완굴, 나미코, 밤버섯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의 경우 곰팡이와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지를 살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종의 경우, 특히 와인캡 버섯과 왕 스트레파리아의 경우 살균하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와인캡 버섯은 결실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생물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케이싱 재료를 저온 살균하는 것은 곰팡이를 죽이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내열성 미생물 종은 조리 과정 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미생물들은 케이싱에서 곰팡이 오염을 막아줍니다. 케이싱 재료를 살균하려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살균 시간의 1SLASH3 동안 압력솥에서 조리하면 됩니다. 이 노루궁뎅이버섯 덩어리는 약 4, 5일 전에 잘렸다. 보시다시피 이미 절단 부위 주변에서 균사체를 응고시키는 반응을 얻고 있으며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아마도 총 2주 정도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몇 주 후에 이 블록의 상단과 측면에서 멋진 버섯이 나오고 수확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개별 폭포 이빨을 형성할 때까지 조금 더 오래 두었습니다. 그것은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고를 때 멋지고 흰색인지 확인하되 노랗게 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완구를 제외한 굴종은 일반적으로 가방에 절단을 하면 열매가 결실됩니다. 대부분의 굴종은 식민지 주머니에 간단히 잘라 넣을 수 있으며 약 3에서 4일 후에 강력한 고정 반응을 보인 후 멋진 버섯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성장을 위해 습도를 약 85%로 유지하십시오. 표고버섯의 경우 자랄 수 있도록 대부분의 봉지를 제거하고 싶지만 자랄 때 하루에 몇 번 미스트를 뿌려야 표면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 먹으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고버섯 키트가 전체적으로 갈색이고 좋은지, 열매를 맺기 전에 약 10주에서 12주가 지났는지 확인하거나 부분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고버섯의 갈색 부분만 잘 생산됩니다. 표고버섯은 블록이 주머니를 움직이거나 만지지 않고 식민지가 될 때 가장 잘 자랍니다. 자연 환경에서는 표고버섯이 숙주나무가 넘어진 것을 감지하면 열매를 맺도록 자극을 받아 버섯이 자라게 됩니다. 표고버섯 블록이 부딪히면 표면이 완전히 갈색이 되고 성숙하기 전에 결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영지버섯이 자랍니다. 영지버섯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다릴 준비를 하십시오. 영지버섯은 특히 발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봉지 안에서 버섯이 형성되기 시작한 후에 위쪽을 자르되 아래로 굴리지는 마세요. 그들은 오프닝을 향해 자랄 것입니다. 식민화 후 영지버섯은 밀봉된 봉지 상단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최소 1에서 2인치 길이의 개별 손가락일 때 가방 상단을 엽니다. 가방 상단 위로 자라다가 밖에서 사용 가능한 산소의 양이 변화하면 전형적인 모양으로 평평해집니다. 버섯 블록은 봉지가 잘리면 성장 영역에서 곰팡이 포자에 대한 약간의 자연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습도, 공기 교환, 공기 흐름 및 위생과 같은 요소를 제어하여 외관을 줄입니다. 곰팡이의 출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훌륭한 버섯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버섯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제거하기 위해 곰팡이 제거 조치를 취하십시오. 물론 UVC는 자연적으로 살균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햇빛이 조금 더 많았다면 곰팡이를 제어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하실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챔버에서 설정한 습도 수준은 재배하기로 선택한 종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지금은 영지버섯과 사자버섯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습도를 75%로 되돌렸습니다. 습도를 줄이면 주변 곰팡이 포자로 인한 많은 곰팡이 오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표고버섯이나 굴이었다면 아마도 85%까지 다이얼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굴이 더 많은 습도를 즐긴다고 말하지만 습도 수준을 88% 이상으로 높이면 그 시점에서 곰팡이 오염에 대해 정말 시시덕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배양실에서는 시간당 6TILD28 회의 공기 교환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기 교환에 관한 한 조금 더 민감한 굴종을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당 5에서 6회 정도의 공기 교환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리온즈번과 레이시를 재배하고 있으며 낮은 산소 조건에 정말 잘 반응하고 여기에서 숨을 쉬는 것이 여전히 편안하다면 거의 괜찮습니다. 이제 굴을 재배한다면 시간당 6회에서 8회 사이의 공기 교환을 목표로 삼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의 굴은 결국 다리가 많고 가느다랗게 되고 밀집하고 단단한 송이가 아니라 길게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굴이겠지만 굴종을 키우려면 그 지역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나는 들어오고 나가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여기에 이산화탄소 센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솔직히 굴이 보기 좋은 곳으로 설정하면 정말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작은 성장 공간에서는 공간 안팎으로 충분한 산소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매우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이 길고 가느다란 경우 산소를 조금 더 넣어야 하는지, 길고 가느다란 굴을 그대로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조금 더 주면 습한 공기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도가 높고 더 단단하고 더 두꺼운 클러스터. 나는 실내 공기 흐름을 잘 유지하기 위해 재배 공간 주변에 팬을 사용합니다. 공기 교환은 많은 산소를 가져오지만 다양한 성장 블록의 모든 버섯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방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나는 버섯에 직접 바람이 불지 않도록 실제로 통로에 팬을 배치하여 직접적인 공기 흐름으로 버섯을 건조시키지 않고 좋은 대류를 제공합니다. 이제 더 작은 공간에는 물론 취미 성장을 위해 방 안에 작은 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방 자체 내에서 좋은 대류입니다. 자라기에 직접 불어오지 않으면서도 방 안을 돌아다니는 온화한 바람이 있는 선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공기 대류는 공기 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충분한 산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큰 방에서 작은 성장이 있는 경우 공기 교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란 흰 느타리버섯 블록이 있습니다.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이 굴 블록은 약간 울퉁불퉁하고 이상한 슬픈 모양의 버섯을 생산했습니다. 지하실에 다소 큰 자실이 있습니다. 22×7이고 내부는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고 외부는 나무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때때로 정원 호스 분무기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여기서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전기 오존 발생기를 가동합니다. 오존은 실제로 곰팡이와 박테리아 및 기타 야생 곰팡이 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공간이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식초 용액이나 약간의 주방 세제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때를 제거할 수 있고 식초는 실제로 야생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당신의 곰팡이에. 그리고 표백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곰팡이와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식초를 사용하여 공간을 청소하고 싶을 것입니다. 버섯 블록 유지 보수. 여기 약간의 덩굴 같은 곰팡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곰팡이가 가방 옆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필터 패치에 들어가면 그 시점에서 곰팡이가 통과하여 곰팡이가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가방을 열지 않고 가방 내부의 곰팡이를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블록 위에 다시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친 절차의 종류이지만 본질적으로 당신이 할 일은 클리트를 펼친 다음 버섯 블록 위로 가방 자체를 닫고 드래그하면 곰팡이가 전달되어 가방병에서 제거됩니다.
버섯 블록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곰팡이가 실제로 완전히 식민지화되고 완전히 성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표고버섯의 경우 식민지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방 내부의 모든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한 가지 트릭이며 그 시점에서 선반에 다시 올려놓으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 잘 작동하는 노루궁뎅이버섯 키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부터 일주일 정도 더 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3SLASH4 지점까지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노루궁뎅이버섯을 자르기 전에 사방을 돌았다. 노루궁뎅이버섯은 아주 초기에 열매를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발견한 경향 중 하나는 가방을 위한 공간이 있을 때 가방 안에 과일을 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개척 기간 동안 이것을 방지하고 싶다면 보통 가방을 직접 테이프로 붙입니다. 필터 패치 영역에서 가방을 약간 구부리고 필터 패치 자체와 접힌 부분 사이에 접을 때 약간의 추가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넘을 수 없는 약간의 추가 장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기 전에 조금 더 시간, 나는 계속해서 테이프를 제자리에 다시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면 평평한 면을 가로질러 약 5인치를 자른 다음 가습된 공간에 놓고 열매를 맺고 고전적인 상단 과일 모양으로 사랑스러운 버섯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고드름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 버섯 키트는 약간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실제로 수정하고 다른 성장을 위해 설정할 것입니다. 필터 패치 주변에 서서히 생기는 곰팡이를 다루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서 꺼내 새로운 장소로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방의 상단을 자르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뻗어 버섯을 수확하고 그것과 함께 나오는 기지를 꺼내기만 할 것입니다. 이분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윗부분을 조금 청소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 것들 중 일부를 제거하고 나머지 봉지를 잘라낼 것입니다. 우리는 새 봉투, 깨끗하고 신선한 비닐 쓰레기 봉투를 준비할 것입니다. 나는 가능한 한 키트를 적게 만지면서 이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 직접 넣을게요. 버섯 키트를 새 집으로 옮긴 후 봉지에서 공기를 빼내고 약간 비틀면 다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빠르게 잘라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칼날을 정말 빨리 닦을 것입니다. 칼날 자체로 이것을 약간 닦고 거기에 약간 자르면 가습 조건에 다시 놓을 것입니다.
아마 약 2주 후에 또 다른 결실을 맺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버섯 퇴비 만들기. 이 취미의 장점 중 하나는 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블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숴야 합니다. 이 블록이 박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즐기고 이것이 당신이 하는 방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그것을 하는 방법입니다. 몇 주 후, 정원을 조금 산책하러 나왔더니 이미 제 산화물 더미에서 노루궁뎅이 버섯이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기 작은 녀석이 있어요. 어디 보자. 그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다. 아,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아,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고 오래된 클러스터 백이 있습니다. 내 정원은 버섯 퇴비를 추가하여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양분을 제공하면서 토양을 느슨하게 하고 통풍시키며 벌레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제 가족부터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비디오 구매에 감사드리며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는 마침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친구로부터 이 비디오를 무료로 보게 된다면 콘텐츠에 감사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부금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mushroommanoftpotonat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운을 빕니다. 이 비디오의 사본을 배포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절을 실천해주세요.